네, 주간 동포 리포트의 MBC 양효걸입니다. MBC 염기원입니다. 야. 제가 오늘은 좀 노래가 한 곡이 생각이 납니다. 노래. 네. 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니, 5월은 푸르구나 이런 노래들이 또 많은 네. 5월의 한복판을 지나고 아니, 이제 있습니다. 노래가 생각난다고 했지 하라고는 얘기 안 그래, 네. 하다 보니까 끊을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한 소절을 쭉 가버렸습니다. 네. 이게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죠. 네. 가정의 달이고 행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아, 어떤 행사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어버이날도 있죠. 네. 스승의 날도 있죠. 아까 제가 노래한 것처럼 어린이날은 또 우리가 지나왔고 아무래도 이제 날씨도 계절의 여왕이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한 분들, 잠깐 좀 뜸했던 분들, 잊고 지냈던 분들 돌아보는 계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 또 해외에 계신 우리 재외동포 분들 입장에서는 또 고국에 있는 또 모국에 있는 또 가족들 생각 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도 또 이 시기를 맞아서 뭐 전화 안부도 좀 돌리고 친지들한테 소식도 좀 전하고 뭐 이런 또게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헛헛한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간 동포 네. 리포트에 그래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고요. 오늘은 뭐 코스피 급등 소식부터 네. 저희가 반가운 소식도 같이 가져왔으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13일 수요일 주간 동포 리포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포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동포청 브리핑룸 시간입니다. 네, 첫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재외국민 인증 장벽 낮아진다. 재외국민 인증서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국내에 계신 우리 국민분들은 뭐 공동 인증서다, 공인 인증서다, 또 간편 인증이다 해서 다양한 인증 수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재외동포분들의 경우,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좀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얘기가 좀 네,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기존에는 이제 국내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공동 인증서로 사실 공공 사이트들에 이제 접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정부24라든지 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홈택스라든지 사실 이제 해외에 나가다 보면 자신을 또 증명해야 되는 일들이 많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공공 웹사이트에서 뭐 증빙을 떼거나 아니면 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번에 개선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좀 화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민간 인증서들입니다. 많이 봤던 우리 화면인데 여기에서 이제 재외국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요. 휴대전화 번호가 이제 해외 전화번호도 입력이 가능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지역별로 지역이라고 하면 국내 지역이 아니고 뭐 가나, 과테말라, 괌, 그린랜드 이렇게 좀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해외 지역들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 여권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재외국민 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랑 유효한 전자 여권이 있으면 인증을 받을 때 간편 인증으로 들어가서 예전보다 훨씬 간단하게 인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화면에 나오지만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토스 등 5개 인증 기관 통해서 인증 가능하니까요. 앞으로 좀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죠. 제28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 단편소설 수필 공모전입니다. 네, 문학상 관련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있다 보면 저도 사실 해외에서 뭐 한 달 살이 뭐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뭐 몇 년씩 사신 분들에 비하면 뭐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경험인데도 한국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한국 생각이 나면 어떠냐? 네, 시상이 떠올라요. 그래요. 네.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네네. 아마 이런 문학적인 감수성 자극하는 분들 이렇게 또 많이 응모할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이 28회차 공모전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글 문학,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현지에 가면 현지 언어를 많이 쓰게 맞습니다.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한국어라든지 한글에 대한 또 이런 갈증은 더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문학상으로 좀 달래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저처럼 뭐 한 달 갔다가 시상이 떠오른다고 내면 안 되고요. 응모 자격이 거주국 내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 또는 7년 이상 장기 체류하신 재외동포분들이 응모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점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 소설, 수필 다양한 부문이
지금 공모를 받고 있고 시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에 제한이 없고 나머지는 또 제한이 있다고 하니까 관련 또 규정이나 요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1999년부터 시행된 아주 유서 깊은 이제 문학상이고요. 대상의 경우에는 수상자 500만 원 상금, 우수상 250만 원, 가작 100만 원으로 상금도 꽤 무게감이 사실 있어요. 뭐 이제 상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이게 재외동포 문학상 이 이름이 상당히 좀 무겁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상식 및 초청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을에 2박 3일 동안 항공료, 숙박비, 식비를 지원해서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여행도 겸해서 하실 수 있는 경험도 주는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부터 열심히 또 문학에 대한 네. 고민을 시상을 가다듬는 들어가시지 네. 않을까 싶은 네. 생각도 드는데 접수 기간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5월 20일부터 다음 달 6월 7일까지입니다. 네, 6월 7일까지 한국 시간 기준으로 6월 7일 23시 59분. 그러니까 6월 8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네. 코리안넷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해 주시면 8월 중에 수상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죠. 네, 2026년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30일까지 신청 접수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뭐 저희가 지난번에 한상 대회도 소개해드리고 다양한 이제 재외동포 한인 관련 행사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한인 차세대 대회 네. 어떤 대회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 전 세계에 이제 널리 퍼져 있는 한인 청년 차세대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초대석에 모시고 또 한상 대회 준비하시는 또 우리 주역분들도 만나 뵙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말씀이요? 우리 세대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읽어서 이만큼 왔고 또 한국의 위상도 그 사이 높아져서 굉장히 자랑스럽다. 근데 다만 우리의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청년들, 좀 다음 세대가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앞으로 이거에 좀 주력하겠다 하셨었는데 바로 그 후속 조치로 좀 보여지고요. 그런 목적 때문에 만 25세부터 만 45세 사이 관할 지역 내에 또 차세대 리더분들이 이번에 모집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리더십 등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제외 공간에서 추천을 하게 되고요. 선발이 되면 이제 3박 4일 동안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왕복 항공료의 절반 정도를 지원받게 되고요. 행사 기간 내에 이제 1인 1실 숙박 지원 등도 포함이 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우리 모국의 고국의 또 다양한 네트워크 동포들 네트워크 형성을 좀 돕기 위해서라도 또 리더분들의 많은 지원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2026년 세계 한상 대회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참가자 모집입니다. 네, 이거 지금 계속 영영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영.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세대에 이어서 이번에는 YBLF 예.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경우에는 이제 신청서 제출이 얼마 안 남았고요. 네.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오는 9월에 있는 행사인 거죠. 네, 날짜가 이제 앞에 전해드렸던 행사랑 이제 비슷합니다.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제 3박 4일 동안 인천에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이다 보니까 기업 전시회라든지 뭐 1대1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경제 포럼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로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신청서 제출은 오는 6월 5일까지고요.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서 이제 6월 말쯤 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모집 대상은 만 45세 이하의 차세대 재외동포 경제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을 돕고 이제 바이어들과 그 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네, 다만 이번 지원의 경우에는 공관이나 경제단체, 이제 관련 협회 등의 추천이 필수적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관련 절차 누락하지 마시고 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발된 참가자분들께는 세계 한상대회 기간 중에 숙박 2박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 지원 사업 공모 교육청 대상입니다. 네, 공모가 꽤 많은 상황인데 이제 이 지역별 동포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동포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어려운 점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연상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언어가 가장 문제겠죠. 그렇죠. 언어의 어떤 장벽 그리고 또 이런 이중 언어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언어 지원이라든지 또 학급 운영 지원 등의 어떤 이런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이제 공모를 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동포 학생들이 이런 이제 교육 현장에 이제
적응을 하고 스며들 수 있도록 각종 이제 지원들을 해주는 건데 그걸 이제 교육청이 이걸 이렇게 좀 도와주겠다라고 공모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도 있을 테고요. 수도권 내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재외동포분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제 관할 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자체가 이제 공모에 응해 주시면 사업 신청서라든지 계획서를 내주시면은 이제 교육청이 이거를 통해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1대1로 매칭을 해서 동포 학생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총 사업 예산이 2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1억 9천여만 원 정도이고요. 국비 보조율이 50%. 그러니까 이제 절반을 대주겠다 이거죠. 지자체가 맞습니다. 절반 되면 이제 국비에서 절반을 대주는 식으로 지자체를 보조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포 민원 끝까지 챙긴다. 제2차 민원 조사 실시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근데 원래 좀 좋은 소식인데 좀 무서울 정도입니다. 제목이. 네, 끝까지 챙긴다. 2차 조사. 이게 어떤 소식입니까? 일단 재외동포청이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이 전 세계 동포 사회를 대상으로 2차 민원 및 건의 사항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챙긴다라는 이제 소식이죠. 지금 이게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미 이제 2차 조사라는 거는 이미 1차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네. 근데 1차 조사를 통해서 한 1,400여 건의 민원 검토가 일단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런 민원이라는 게 사실은 다양한 형태로 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부처가 이 민원 해결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6개 분과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좀 이렇게 이거는 네가 해라, 이거는 네가 해라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체계적으로 해결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에 이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지금 아예 동포 민원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 동포 민원 제로. 그러니까 네. 불만이 사라지는 거죠. 네. 불만이 사라질 때까지 이제 민원들을 이제 철저히 조사를 하고 건의사항을 조치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TF도 가동이 돼서 사실 이런 거는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리더십이 좀 발동이 돼서 이제 민원을 좀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민원은 오프라인, 온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라인도 가리지 않죠. 네. 온라인 채널 중에 가장 파워풀한 채널 뭐가 있습니까? 중간 동포 리포트. 네. 동포온 채널이 네. 이제 동포온 채널도 사실 소통 창구 중에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창구 중에 하나입니다. 댓글이나 민원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또 재외동포청에 전달드리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네. 그러니까 많이 또 댓글이나 재외동포청도 동포온 부탁드립니다. 채널 통해서 직접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에 게시판과 댓글도 중요한 소통 창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해외 살아도 국민연금 상담 쉽게 국민연금공단과 업무 협약입니다. 국민연금공단하고 이제 MOU를 체결해서 사실은 이제 해외에 이제 나가 계시는 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또 맞아요. 계속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또 납부를 또 해야 되는 이제 부담이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이게 끊기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궁금증과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 물어보기도 좀 어렵고 맞습니다. 사실 소통이 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예 재외동포청이 국민연금공단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제일 애매한 거는 이런 걸 거예요. 내가 그동안 돈을 열심히 냈다가 뭐 이민이든 유학이든 뭐 주재원이든 나가게 돼서 네. 그럼 내가 내놓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 이런 거에서 궁금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잠깐 나가는 거니까 난 계속 납부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건 어떻게 하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도 문제예요. 맞습니다. 이건 국민연금은 어떻게 얼마를 이제 계속해서 납부를 이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을 좀 해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게 그럼요. 납입하는 분들이 계속 연속성 있게 가면 또 우리의 재원도 그만큼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측면도 있을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 재외동포청과 국민연금공단이 손을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동포청 브리핑룸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자연방대학교 고영철입니다. 지금 비속가야 두 번째 학교에 가서 한국 알리기와 또 한국 문화 체험을 학습시키려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러시아 곳곳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계신데요. 오늘 가시는 비스과 고라는 어떤 곳인가요? 비스타 고라라는 도시는 좀 특별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카잔 외곽에 있지만 모스크바에서 오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도시고 역사적인 그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도시입니다. 비스과 고라 러시아에서도 외곽에 있는 시골 마을인데요. 어떻게 이 학교와 인연이 되셨나요? 카잔에는 따따르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카잔 연방대학교 부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카잔 시내뿐만 아니라 카잔 외곽에서도 학생들이 주말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물론 한국어,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되죠. 선생님 한 분이 4급반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분의 부탁으로 이 학교에 한국을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기회가 돼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수업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 어떤 것들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먼저 러시아에 자라나는 이제 아이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려주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한국 문화 체험, 즉 종이접기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전통놀이, 딱지치기, 뭐 공기놀이, 팽이 돌리기, 팽이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한국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문화체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비스과 고라 2번 학교에 왔습니다. 이 학교는 이제 1976년에 새로 신설됐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한 1,400명의 학생이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가워요. 이걸 해. 됐다. Так, дальше подожди, тебе 2 года, а ты что дальше еще. 됐다. 숫자. 숫자. 종이 접기. 자, 박달재. 종. 바다로. 그다음에 спасибо. Я смотрю на 천안과 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이름은 Брагзянова Зарина Рустемовна. очень приятно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В 2024 году я начала смотреть корейские дорамы, и мне понравилась группа BTS. Это пробудило интерес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Я думаю,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сочетает в себе древность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Там можно увидеть дворцы, а также очень современные здания. Мне кажется, такое сочетание и открыло мой интерес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Когда я им
рассказываю про Корею, им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они хотят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о них узнать. 오늘 수업은 어땠는지 Детям сегодня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им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делать оригами. Очень красивые короны получились у них, а также им понравилось играть в корейские игры, они впервые в них играли. Я думаю, они дома тоже захотят играть в такие игры. 호연철 소장님을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는지 Да, дети были очень счастливы увидеть, и им понравилось очень это занятие. Я думаю, даже некоторые захотят изучи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в дальнейшем, может быть, посетить Корею.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요? 한국 게임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네. 이 게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래요?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네, 알고 싶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네. 그럼 한국에 대해 전에 뭐 알고 있었어요? 많이는 몰랐어요. 혹시 한국 자동차 브랜드는 알고 있었어요? 현대랑 기아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이거 너희들 또 가져야지 이거. 어? 뭘 그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활동을 했어요? Ребята, чем вы сегодня занимались? Что делали? 시도 종이 접기. 자, 종이 접기. 시도 뭐가 제일 재밌어요? 시도 первый интересно. Что больше всего понравилось? Да? Корону делать. 그 다음에 Что еще? 딱지치기. 네? 어? Играть в 딱지치기 제기차기 없어요? 있어 이글이. игры. Кому какие игры понравились? 아 공기놀이. Конгинори чего? 아 한국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심이 있어요? Появился ли у вас интерес к Корее? 어? Всегда был. Хансан сосо요. почему? Почему? Она красивая. 어려운 나라예요. 또 있어? Мне да, тоже нравится. 음식도 좋아해요. 좋습니다. 안녕. 예, 학생들을 만났을 때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한 관심으로 모두 놀라는 표정에 내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든 것에 열정적으로 임했고 또 마지막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저에게 선물을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매번 먼 거리 이동을 통해 수업을 하시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한국 전통 문화 수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제가 가고 싶은 학교는 거리가 한 500km 내에는 언제든지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초청하는 학교는 거리에 관계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00km가 넘어가면 제가 연구하는 조사 사업과 연관해서 그곳을 방문하여 특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러시아 차세대 학생들에게 이제 한국을 알려서 이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예, 저는 뭐 러시아에 있는 동안 물론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학 진흥 또는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아울러서 러시아 초중등학교에도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교육부가 러시아 초등학교 한국어 진흥을 위한 진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저도 열심히 지속적으로 이 일을 계속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소식들 가운데 꼭 알아야 될 것들 꼽아서 전달드리는 글로벌 헤드라인 3 시간입니다. 네, 첫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7천 돌파, 한국 증시 시총은 세계 7위가 되겠습니다. 77. 네, 너무 77. 좋은 느낌인데 사실은 네. 코스피 4천 돌파를 본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에이, 5천 돌파할 때, 네. 이게 되네? 그러다가 6천 돌파를 했어요. 네네. 야, 근데 뭐 이러다가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얼렁뚱땅 7천까지 지금 또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영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뭐 반도체에 이제 호황이 이어지면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또 불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개별 주가는 물론이고 이 두 개가 견인을 하면서 전체 시총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죠. 네. 네. 이게 사실은 7천선이라고는 했지만 뭐 7,300선도 돌파를 했고요. 네네. 지금 뭐 주가라는 게 워낙 뭐 등락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한 오름세를 보이는 거는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2년 연속 전 세계 수익률 1위가 코스피가 되는 또 그런 이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과거에도 코스피가 왜 저건 박스피 이렇게 갇혀서 오르질 못하느냐 이런 이제 원인에 대한 분석이 많았거든요. 뭐 지정학적 원인이라든지 뭐 어떤 뭐 디스카운트가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걸 전부 다 딛고 지금 7천선에 올라선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경제부 기자 생활도 했었지만 그때 이제 모 애널리스트 분이 요거는 제가 이제 익명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코스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코피라고 했었어요. 코피 난다? 수익이 안 좋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갇혀 있다는 거를 이제 애둘러서 우스갯소리로 표현하셨던 건데 이제는 코피 없습니다. 코스피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저평가를 받았던 이제 코스피가 이제 드디어 조금씩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주가는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도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걸 탄탄하게 또 실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약간은 지금 좀 쏠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른 기업들의 실적으로 또 퍼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주가 지수가 올라간 건 맞지만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내재가 돼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사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거란 거를 예측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 전쟁도 갑작스럽게 왔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정말 똑똑하게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외부의 변수가 언제 갑자기 튀어나올지는 모른다. 그런 면에서 주식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자산임에는 분명하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이거 무조건 사야 되겠네. 또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지양할 필요는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투자를 해도 되느냐 근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래서 일부 종목에 쏠려서 투자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위험을 또 분산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 고려하면서 또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죠. 네, 중동 빠져나온 유조선 한국 도착입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지정학적 위기는 갑작스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지금 약간은 그래도 기존의 교착 상태가 풀리는 듯한 모습들이 일부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중동을 이제 우리나라 유조선이 빠져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의 소식을 들은 지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막혀 있다가 한국까지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렸다는 거고, 이 시차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뚫고 온 거는 정말 다행이지만 네. 이게 완전한 정상화를 의미하는 건 여전히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HMM의 남우호가 또 비행물체에 의한 또 피격이 있었다라는 외교부 발표도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현지 상황이 불안한 건 맞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이란 관계도 계속 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시발점이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완전 정상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네, 정상화도 정상화지만 이제 이란과 이제 평화 뭐 협상, 그다음에 종전 선언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뚜렷하게 이제 끝맺음을 맺은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게 아마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해협을 봉쇄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건 아마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우리 원상 복귀하자. 그럼 원상 복귀할 때 조건을 뭘로 걸라 했을 때 결국은 이란의 이제 핵 개발 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게 사실은
하루 이틀 만에 딱 정리하기가 어려운 이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장기화는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좀 우려 섞인 전망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과정에서 엄청나게 이제 피해가 있었죠. 양측 다 피해가 있었고 그 일대에 어떤 이제 국가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전쟁의 협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복구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고 여전히 그거 협상은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은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우리가 코스피 얘기도 했지만 이런 변수들도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위험 자산에 대한 인식은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또 유가가 상승 압력을 장기적으로 받다 보면 지금 물가 부담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금리를 또 올려야 될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자산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유가 급등에 이은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이 아까 제가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유조선이 이제야 도착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경제적인 시차도 저희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현지 상황은 계속 주시하면서 수시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속속 우리나라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이 어제 들어온 데 이어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에 운 좋게 빠져나왔던 오데사호가 충남 서산에 도착했습니다. 원유 한 방울이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 입항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보도에 김민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거대한 유조선이 충남 서산 앞바다로 들어옵니다. 지난달 17일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던 오데사호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재봉쇄하기 직전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고 가까스로 탈출했던 바로 그 선박입니다. 오데사호 선장은 해협 재봉쇄 이틀 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를 싣고 봉쇄 하루 전 해협을 통과했다며 때마침 휴전 중이라 운이 좋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을 빠져나온 다른 유조선들도 줄줄이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뚫은 주주앤호는 오는 12일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울산으로 들어오고 비닐봉지 20억 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나프타 5만 7천 톤을 실은 선박도 이르면 10일 저녁 전남 여수에 도착합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활동하는 홍해 우회로를 통과한 유조선도 계속 들어올 예정입니다. 어제 첫 유조선이 사우디 얀부항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여수에 도착한 데 이어 22일과 23일에도 두 척이 추가로 더 들어옵니다. 해수부와 청해부대의 안전지원 속에 오늘 네 번째 유조선도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중동산 원유 도입이 재개됐지만 휘발유 값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미 휘발유 값은 최고 가격제로 가격을 낮춰 더 낮추기 어렵고 나프타 같은 석유화학 제품 수급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기름값보다는 가격보다는 우리 이제 나프타라든가 산업계 좀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안팎.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난 뒤에도 80달러 수준으로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K푸드 매출 40조 원 돌파 전망, 전략은 현지 생산 확대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하다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느낀 게 일단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 전 세계 3위의 박물관이 네. 돼버렸어요. 네. 제가 예전에 저기 막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면은 막 우리 약간 위축되고 이러잖아요. 거기 박물관부터 좀 봐야 되잖아요. 막 줄도 막 서고 이러면 막 쭈뼛쭈뼛. 가방 열어보라고 하면 이제 좀 근데 이제 K 박물관이 일단은 이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아까 전 세계 수익률 연속 코스피. 2년 연속 1위 코스피. 거기에다가 K-팝 말해 뭐합니까? K-드라마, K-쇼, 이제는 K-푸드까지 온 겁니다. 아니 이게 K-푸드가 또 대단한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박, 조선이나 이런 거는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한 1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 납품하고 이게 굉장히 큰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푸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간편식이라든지 밥 한 1억 개, 2억 개 팔리는 게 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가 그렇죠. 숫자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K푸드가 지금 이 정도 40조 원이라고 하면은 한두 개 팔려서는 안 되고 정말 이제 문화적으로 팔려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 내 구내식당이 한국 식당이 생겼다는 게
대학 구내식당에 특정 국적의 식당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신호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각 기업들의 거점 현황들을 저희가 좀 표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구본 전체에 펼쳐져서 지금 전략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됐죠. 맞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도 매운데 그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공장들이 또 현지로 나가는 게 또 국내 일자리 관점에서는 또 예전 같으면 다 우리의 어떤 일자리 자원이 좀 흩어지는 또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에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도 늘고 이제 지역 소득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생산량을 더 늘려서 판매량을 더 늘리긴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적절히 이제 조화롭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코스피부터 K푸드의 활약 소식까지 세 가지 소식 정리해 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오늘 제가 기억에 남는 소식이 재외국민 인증서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재외국민 경험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싶기도 있고 하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게 잘 인증이 안 되면은 답답한데 그쵸. 해외 나가면 더 답답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해외에서 재외 국민들이 인증한다는 거는 뭔가 지금 급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돈을 빨리 보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를 빨리 증명서를 맞습니다. 받아야 된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주간동포 리포트의 재외동포청 브리핑룸이 굉장히 아이템이 많았던 건 또 그만큼 재외동포청이 활발하게 또 민원들을 처리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오늘 문학상 공모전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한 수 읊으면서 오늘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전혀 대본이 없었던 재외동포여 구독하라. 네. 마지막 시 한 수 바치면서 오늘 순서 재외동포여 구독해 주시기 요 정도라면 바라면서. 좀 공모는 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가다듬어서 시상을. 지금까지 주간동포 리포트의 염규현, 양효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